오늘은 그 인간의 윤리,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사람의 길. 그러니까 가령 정치 지도자들은 법치보다는 덕치로 해야 된다. 요즘은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법을 귀신같이 피해가는 미꾸라지들. 그 법꾸라지들이 법을 피해서 그 못된 짓을 하니까 우리 성인들은 덕성스러운 다스림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 공자님, 맹자님은 그 인의 예지, 말하자면 인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을 앞장세워서 가르쳤죠. 요즘 보면은 법을 피해가는 미꾸라지들이 있어요. 아무리 법을 이런저런 법을 갖다가 대도 법 사이로 귀신같이 빠져나가는 그런 그 법 미꾸라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사에서 칼럼을 써달라고 그래서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윤리 이야기, 우리들 지도자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그 칼럼을 쓴 제목이 널 장사 3년 했으면 미역 장사 3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 칼럼의 주제입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군사 독재 시대였어요. 군인들이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그 시퍼렇게 군사 독재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검사를 하다가 검사 옷 벗고 민권 변호사 노릇을 하던 민권 변호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했는데요. 그 민권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널 장사 3년 했으면 미역 장사 3년 하라고 했어요. 널 장사해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사람들이 연달아 많이 죽기를 바라고 비는 것이어서, 말하자면 널 장사해서 부자 돼서 산다는 것은 악업을 짓는 일입니다. 자꾸 사람이 죽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널 장사 3년 했으면 미역 장사 3년을 해야 그 미역 장사는 반대로 어서 태어나거나 하고 빌지요. 그러한 선업을 해야, 선업을 지어야 이미 지은 악업을 씻어낼 수 있다, 상쇄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검사 노릇 3년 동안 먼지 털듯 억지죄를 씌워 처벌하는 악업을 많이 지었으므로 민권 변호사를 3년 이상은 해야만, 의로운 가난한 자를 위해 무료 변론을 자주 해야만 기왕 지은 악업을 갚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지금 끝내고, 그런데 요즘 세상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 검사질만 하다가 거대한 기업체 같은 로펌으로 가서, 변호사 회사에 가서 큰 사건을 맡다가 돈을 잘 벌거나 정치권 안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 따위로 임명되어 권력을 틀어지고 떵떵거리는 자들이 부시기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꼭 그러하죠. 올바르게 살지 않은 아내와 장모를 권력으로 감싸주고 살아온 대통령은 검사 시절 나는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그들이 두고 쓰는 말 한마디 잘해서 전 정권의 진보 정치인들의 비호를 받으며 검찰총장까지 하던 자입니다. 죄지은 기업주들을 불러놓고 폭탄주를 즐겨 마시고 죄인만 다루던 그 솜씨로 정치를 하다가 드디어는 전두환이처럼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전제 군주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갖고 내란 수개로 폭삭 망하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밤 자다가 핸드폰을 열어보니 뜬금없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가짜 뉴스인가 했는데 텔레비전을 켜니 완전 군장한 군인들을 맨손 맨몸으로 막는 시민들의 모습, 군용 트럭 앞에 줄지어 앉아있는 시민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미쳤네 미쳤어 하고 소리치며 저는 일어났습니다. 안방에서 TV를 보던 아내가 여보 난리 났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넋을 잃고 TV를 보았습니다. 저게 성공하면 우리 딸 스웨덴 스톡홀름에 상 받으러 못 갈 터인데 미련스럽고 겁 많은 아비인 나는 이 생각부터 했고 나는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5.18 광주 민중항쟁 때의 미친듯한 악마 특전사 군인들과 비교해가며 TV를 지켜보았습니다. 군인들은 언론사 기자와 카메라맨들을 단속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장 군인은 국회의원들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도록 못 이기는 척 길을 열어주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채하고 겉으로 보기에 참 허술한 계엄령이다 싶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저항 때문이었을까? 현장에 출동한 무장 군인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까닭일까? 항명이라는 말만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적당히 막는 척만 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내 시각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이러므로 국회의장이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나서 군인들은 본대로 복귀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만일 1980년 8월의 특전사 군인들 같았으면 국회의사당 앞은 피바다가 되었을 터입니다. 가로막는 시민들과 기자들을 칼로 찌르고 총을 쏘고 방망이로 치고, 그러나 이번의 군인들은 80년 5월 광주의 군인들하고는 많은 점에서 달랐습니다. 이번의 계엄령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설똑똑한 모자란 대통령은 이튿날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로 인하여 출동한 부대를 원대로 복귀시켰다고 스스로 말한 다음 엄포만 한번 놓으려고 내린 계엄령이노라는 투의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개그먼 짓거리를 연출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덩달아서 진짜로 계엄령을 내렸으면 군인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 상황, 관광업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외국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가 탄핵받아 감옥에 갈 우리 대통령과 상대하려 할까? 내란의 수괴임으로 탄핵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당 뒤로 숨으면서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바지적으로 여당 대표야 국무총리에게 모든 권력을 일임하겠다고 말했고 전국은 반헌법적인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 칼럼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칼럼을 쓰거나 글을 쓴다는 것, 소설을 쓴다는 것, 시를 쓴다는 것, 그것은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참된 길을 가는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나 소설가들의 글은 결과적으로 구원입니다. 인간을 구원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는 나라의 폭압에
혹은 강력한 폭력에 시달리거나 트라우마를 겪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윤리라고 하는 건, 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짠한 마음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산 사람이면 그 힘센 자에게 얻어맞는 힘 약한 자를 짠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시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고 이번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길. 사람에게는 사람의 길이 있고 개에게는 개의 길이 있고 구름에게는 구름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 같은 개도 있고 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개는 사냥개 같은 그런 개, 윤리적으로 길들이지 않는 그야말로 개 같은 개입니다. 힘센 사람을 지켜주는 개, 그 개를 말합니다. 개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 같은 개도 있다. 사람 같은 구름도 있고 구름 같은 사람도 있다. 사람이 구름의 길을 가기도 하고 구름이 사람의 길을 가기도 하고 사람이 개의 길을 가기도 하고 개가 사람의 길을 가기도 한다. 나는 구름인가 사람인가 개인가, 무엇으로 무엇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강의에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참 삶의 길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인간의 길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글을 쓰되 사람의 길을 가는 참다운 삶의 길을 주제로 해서 쓰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